안녕하세요. 저는 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생물 세계은행이랑 그다음에 기생생물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소속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예슬이라고 하고요. 기생충을 사실 연구를 하면 뭐 면역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체 기생충을 다루는 뭐 의대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기생충 학자들이랑 다르게 기생충을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분류학자라는 이제 그런 직업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. 말 그대로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기생충이 되는 거죠. 근데 기생충이 다양한 숙주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. 그 동물에서도 이제 가축이 있을 수가 있고 야생동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 그 중에서 이제 물고기 있는 어류에 있는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류학자가 하는 일은 뭐 국내에 있는 이런 미기록종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이런 종이 있다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던 신종을 발굴해서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류군마다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. 그 분류 체계가 타당하게 되어 있다,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통해서 분류 체계를 옮기는 그런 체계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분류 체계. 그게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. 그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계몽 과목 과속종 혹시 아실까요? 예를 들면은 이제 종은 아시죠? 종, 생물종. 생물종이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 학명이 있는데요. 그 학명이 이명법이에요. 그러니까 호모라고 하는 거는 앞에 속명, 지너스명이고요. 뒤에 있는 거는 종소명이라고 해가지고 호모 속에 있는 사피엔스라는 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학명이에요.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노설카 속에 들어가는 게 맞아라고 해서 고노설카 사피엔스로 이렇게 속이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더 큰 분류군으로 이 호모라는 속이 원래는 뭐 호미데라고 하는 과에 속해야 되는데 이 호미데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과로 옮겨간다든지 호미데라고 하는 한 과가 두 개의 과로 갈라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바뀌는 거죠. 그래서 계몽, 강목, 과속종 그 분류 체계를 세우는 일을 분류학자가 하는 거죠. 기생충을 일단은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좀 잘 기억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기생충 학자 풀이 조금 좁은 편이라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풀 내에서 계속해서 이 연구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게 일단은 저는 좀 큰 보람인 것 같고 그 기생충을 연구하는 분야가 넓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분류학자는 정말 뭐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수준이에요.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물고기 파트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의 기생충을 하시는 분이 또 그 풀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충류가 있고요. 연충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충류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양식하는 넙치라든지 이런 데서는 원충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원충류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사실 좀 몇 분 계세요. 몇 분 계시고 또 많이 있으신 편인데 저처럼 연충류를 하는 학자분들은 한 두세 분 정도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어쨌든 그 국내에서 이런 연구의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고 조금 연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는데 약간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. 제가 학교에서 이런 장학금이라든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또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제 이런 미개척 분류군을 양성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았는데요. 그래서 이 사업 수혜를 받으면서 가끔씩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한 적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은 앞으로 이 일을 또 하시는 분이 후대에 언제 나타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. 원래 약간 분류 작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. 그래서 좀 힘들지만
최대한 제가 많이 국내에 있는 미기록종들을 좀 발굴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. 왜냐하면 제가 하는 기생충이 일단은 인체 감염이 확인된 기생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면 국구흡충이라고 하는 흡충이 있는데 그 흡충이 처음에는 인체가 감염되는 걸 몰랐어요, 예전에는. 근데 몇십 년 뒤에 이제 알려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기초 연구들이 나중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. 앞으로의 계획은요. 일단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고기 기생충 연구가 1930년대, 40년대까지는 그래도 활발하게 됐었어요. 그 제임스 티 학이라고 하는 학자분이 계신데요. 그 분께서 열심히 진행을 하시다가 정말 안타깝게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물고기 기생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인체와 관련된 기생충들만 이제 선대에 있던 이제 기생충 학자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주셨고,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는 부분은 거의 명맥이 끊겼어요.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을 이제 비교를 하면 사실 굉장히 연구의 역사가 오래됐고 많은 종들이 있다고 다 보고가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한 10종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도감으로 좀 편찬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